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주에 대한 인상은 저기 여러 번 방문해서 그 생명력이 넘치고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또 예양의 도시 천년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많은 그 문화 예술이 꽃피우는 그런 고장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많은 분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화원 차원에서 박물관, 미술관에도 관심이 이렇게 높다는 것에서 저 박물관 미술관인으로서 감동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도 제가 보고 읽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박물관, 미술관에 관련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는 각 지역에서 문화 재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사업으로서 또 생태로서 인간과 어떻게 하면 어울려지고 또 사업적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경기도 살아날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령이라든가 또 포항이라든가 괴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와 같은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제정선미술관 강서구에 있습니다. 우리 그 강서구라고 하지만 그 구 인구가 60만이 넘습니다. 여기 12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구 차원이지만은 그 강서구 미술관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또 운영되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이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또 지금 그 윤경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서 문화 재생 사업을 국가와 이렇게 그 지역 나주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방향에 있어서 운영상에 어떻게 하면은 그 묘를 살릴까 하는 것도 좀 이 자리에 들어서 좀 말씀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목을 하니까 좋죠. 지금 그래요. 세계의 가장 핫 이슈가 문화예술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해서 가장 밀렸던 것이 지금까지 현재로는 문화였지만은 지금은 문화가 그리고 정치, 사회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것을 일찍이 알고 미국 같은 데는 문화에 투자하는 것이 32%나 되고 또 영국 같은 선진국은 27%나 됩니다. 여타한 선진국형을 보면 문화예술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하는 바가 큰데 우리까지는 선진국으로 3만 6천 불 정도 이렇게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문화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맴돌다시피 하지 않나 싶어서 문광부의 그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문화예술에 좀 더 그 많은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을 알차게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사용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돌까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이라고 했는데 문화는 각 지역의 얼굴입니다. 이제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문화예술이 예전에는 자연 경관을 보고 그 지역에서 아름답다 했지만은 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자연이야말로 그 도시에 쾌적하고 또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지금까지는 사업까지도 문화예술이 연계돼가지고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의 얼굴이고 상징이 되어버렸고요. 이게 또 잠재력까지 풍부합니다. 이런 그 문화예술이 넘치는 그런 곳에 가보면 이를테면은 파리, 이제 프랑스 파리라든가 영국 런던이라든가 또 미국 같은 대도시의 뉴욕, 워싱턴 이런 데 가보면은 언제나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는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그런 그 문화예술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사람이 찾기 마련이죠.
그런 것을 찾는 것이고 또 다시금 찾게 되는 것도 그런 문화예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찾는다는 것도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에요. 참 거대 도시입니다. 거기도 900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 그런 거대 도시에 전체적으로 한 55개 주의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항상 재정적으로 허덕입니다. 대도시고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도시임에도 항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덕이는 것에서 커버가 되는 것이 문화예술이고 또 관광인 것이죠. 25%의 그 재정을 갖다가 이 문화예술이 커버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간과할 문제는 아니고 메트로폴리탄 가면은 아주 거창한 곳이죠. 이곳이 어떻게 이제 전개됐었냐면 우리 그 독립기념일이 1776년 독립기념수가 써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 형성된 것이 이제 1788년입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의식이 있는 미국인들이 프랑스에 모입니다. 1866년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역사가 깊은 파리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뉴욕 그런 문화예술이 깊은 그런 곳으로 만들까 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스폰을 하고 또 자원에서 돈을 내고 이러면서 모았던 것이 300만 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이 이제 1880년에 이 메트로폴리탄 뉴욕의 오본가에서 이제 형성돼서 오늘날의 그 뉴욕을 대표하는 그런 큰 그 미술관이 됐었고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미술관이 된 것이죠. 시작은 좀 미천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유물을 모았습니다. 가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의 그 유물을 모을 때는 그냥 하나하나 그 감정 해잡고 모았던 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걸러지면서 300만 점이라는 그런 유물을 간직하게 됐는데 그런 열띤 적극적인 그 자세로서 모아졌다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트 모던 미술관도 하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트 모던 미술관이 화력발전소였어요. 그 사우스밴드 템즈강 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 그 화력발전소라고 했을 때 1981년까지는 중앙에 런던에 이제 막 그 전기를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소용가치가 없어서 공해 문제로 문을 닫고 있다가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해서 데이트사하고 이제 결합해가지고 데이트 모던 미술관을 이제 이렇게 2000년 5월에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함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렇게 같이 시바퀴 돌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공간을 알릴까 그런 노력 끝에 알려져서 단박에 파리가 중심이었고 뉴욕이 중심이었던 이 현대미술의 축을 바로 이 자리로 옮겨버렸던 것들이 데이트 모던이고 영국 런던 정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와 같이 미술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보니까 그 잠사 박물관을 아침에 돌았거든요. 여러 기둥이 있더라고요. 거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여기는 99m나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영국을 대표하고 데이트 모던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등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그와 같이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것을 함부로 막 이렇게 그냥 까부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더 앞으로 진행하려면 과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잠재적이고 역사적인 그 공간을 갖다가 활용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해 나가는데 우리는 너무 함부로 그냥 까부시는 그런 상이 아닌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이 데이트 모던 미술관은 신부의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공간으로서 현대 미술의 어떤 중심축을 갖다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파리하고 뉴욕을 단박에 앞서버리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스페인의 빌바오라든가
그 구겐하임 미술관도 여러분도 가보신 분도 있겠고, 또 미국 그 콜로라도 지역의 그 로키스메디 중앙 중부 지방입니다. 그 공간이 작은 도시예요. 6천 명정도 이 정도 사는 작은 도시인데, 이런 공간에서 많은 그 음악 축제라든가 구겐하임 미술관의 어떤 이상을 새롭게 보임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좀 더 부연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요, 이제 스페인에 가면은 마드리드에서 한쪽 끝 올라가 보면은 이제 영국하고 마주보는 그 끝자락에 있습니다. 북부에 있고 또 프랑스하고 마주하고 있지만 아주 오지예요. 오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곳이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 영국에 수출을 하고 철강업소로서 그런 것들이, 철강 공장들이 엄청 많았고 이제 배를 만드는 곳도 많았었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우리 그 일전에 80년대 영월이 그 홍수가 나가지고 엉망이 됐던, 동강이 엉망이 됐던 것처럼 여기도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의지를 다 꺾어버릴 정도로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그런 형국이 돼 있다가 여기에도 이제 그 구겐하임사, 미국의 구겐하임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그 프랭크 게일이라는 그 조각가를, 건축가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와 같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외관이 더 아름다운 곳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아름다운 외관을 갖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렇게 되면서 각각의 파리하고 영국 런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우리한테 대표적인 공간이 됐다. 그냥 폐광이나 다름없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여기는 콜로라도의 그 아스펜 음악 축제입니다. 여기 1949년 보면은 그때는 집시들이 모여서 그냥 음악을 이렇게 즐기는 정도의 그런 공간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여기 음악학교가 들어서고 또 음악 축제가 들어서고 세계적인 어떤 그 음악가들이 여기에서 이제 앞다투어서 이렇게 음악제를 열고 싶어하는 것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세계인들을 자극하면서 다시금 찾게 하는 그런 명소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산세가 좋고 해서 겨울에는 스키의 명소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사계절 음악 캠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공간에 세계인들이 찾는다는 것에서도 지역적인 한계는 더 이상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나주가 저 서울에서 내려오면 한참 멀지만 여기가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은변태 시장님께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정부와 손잡고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지구멍 없는 그 박물관 도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나라들이 재생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각자적인 각계적 투식으로의 어떤 개발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 형성을 해가지고 로드맵을 정해서 이렇게 그 나주시의 그 문화예술 공간이 하나의 지붕 없는 도시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콜로라도의 아스펜 음악 축제의 장면인데, 이렇게 각자가 그 음악제를 열기 전에 이런 그 세트장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이런 클래식만이 아니라 현대 대중음악도 전개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와 같은 형태의 축제가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보다 넓고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과 자연과 또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각자가 맞아진다면 조금 더 알찬 축제로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 또 연속성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킹스크로스 한두 개를 더 듭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지금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J.K. 롤링 어떤 그 해리포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여기 이 역에서 마술 세계로 가는 그런 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역으로 유명해서 여기가 슬램가고 마약이 그냥 숨어나고 지가 막 나오고 많은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노숙을 하는 그런 취약한 곳인데 이곳이 2009년, 2010년, 2013년까지 개발돼가지고 하나의 그 명소가 됐습니다. 구글이 여기에 들어오고 메탈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이 여기 보진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된 것이 킹스크로스의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산업혁명이 있잖아요. 1850년대입니다. 그때는 정말 여기 이 항구가 템즈강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그 중요한 부품을 나누는 곳이었던 것이죠. 이런 곳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것이 죽어 있었지만은 새롭게 여기 지하철이 한 6개를 관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도시 브랜드가 새롭게 찾는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여기입니다. 볼티모어도 그러죠. 뉴욕하고 워싱턴 DC 그쪽 그 중간 정도에 보면은 볼티모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마약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벌어지는 것은 많은 그 범죄가 이루어지고 또 취약해서 냄새도 많이 나는 볼티모어였지만은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이렇게 판도가 바뀌면 다시금 상생되는 그런 도시가 있는가 하면 죽어버리는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볼티모어도 마찬가지예요. 1950년대까지는 뉴욕 버금가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대 도시가 지금은 볼품없는 그런 도시였다가 다시금 재생도시로서 세계의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 수족관이 세계적인 수족관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앞서 말했던 취약 도시로, 마약 도시로, 범죄 도시로 이렇게 여겨졌던 곳이 이와 같이 여러분 찬란한 도시로 탈바꿈됐다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경쟁력 있는 수족관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세계의 많은 그 사람들,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산강이 있으니까 해볼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영산강 지금 개발을 생태공원을 여러 가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 국가 조건이 성공적이었다는 것. 거기는 23만 평입니다. 그리고 태화강, 울산 태화강은 25만 평이죠. 거기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영산강은 어떻게 전개될까 저는 궁금해요. 여기는 정말 그 영산강 57만 평이에요. 이 57만 평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렇게 내놓을까 저는 임경태 시장님의 어떤 앞선 생각이 매우 궁금한데 그냥 믿고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동참하고 함께 하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면 더욱더 공간이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한국 뮤지엄에는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300년 돼요.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2, 300년 앞섰죠. 우리는 1909년에 처음으로 창경궁이죠. 거기에 동물원이 생기고 식물원이 생겼다는 거 알죠? 예,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왕궁에 그와 같이 동물원, 식물원이, 박물관이 생겼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데, 사직공원도 공원으로 이렇게 탈바꿈해버리고 얼마나 엄숙한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종묘 사직의 어떤 것을 이상이 바로서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터부시하면서 이제 우리 그 창경궁 같은 경우는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제실박물관이 생긴 겁니다. 여하튼간 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1907년, 8년에서 1909년에 비로소 제실박물관에 왕가의 어떤 그 기물을 갖다가 유물을 갖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이제 비로소 이왕가 이제 미술관이 형성되면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따져보면 115년이에요. 115년인데 따져봅시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박물관이, 미술관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도만 해도요, 이제 350개에 불과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1,400개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 공식적으로 한국박물관협회 등록한 수는 850, 900 이 정도 이렇게 육박하고 있지만은 비공개적으로 따져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한 1,400개 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그 발전이고 성장이라고 보고요. 과거의 형태의 미술관은 어땠을까요? 정말 전시만 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로 옛날 유물들을 그냥 진열해 놓고 그것을 감상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어떤가요? 그것이 정말 열린 공간으로서 전시, 교육, 연구, 문화상품 개발이고 휴식, 레저까지도 이렇게 가능한 공간이고, 그것이 이제 그 회의가 진행되면서 관공서의 어떤 여타한 그 회의도 이제 미술관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초창기에 처음으로 세워진 창경에 세워진 제실박물관입니다. 처음에는 UI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짝이 없죠. 이렇게 그 전시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황을 보면은 과거에는 폐쇄적이었던 곳이 지금은 열린 공간, 복합 공간으로서 특화됐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세계 박물관의 추세에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2005년에 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렇게 이전했잖아요. 남산에 있다가 또 우리 독수궁에 있다가 경복궁에 있다가 총독궁 뭐 그쪽에 또 있다가 이러면서 옮긴 것이, 그렇게 더부살이를 하다가 비로소 옮긴 것이 우리 그 용산의 어떤 중앙박물관입니다. 정말 보람되고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용산에 있는, 이촌에 있는 중앙박물관을 찾는 데면 뿌듯하고 그냥 저 박물관인의 한 사람으로서 괜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기에 자리하는 나주 박물관이라든가 잠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찾으면은 정말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무장을 해놔야 될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중앙박물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부, 외부고 내부예요. 누가 봐도 세계적인 박물관이 됐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세계대나도 상상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경청사 10층석탑을 이렇게 훑들어 쭉 들어가면 있는데 이 이상도 대단한 거죠. 왜 이상이 대단하냐면 이게 일본에 뺏겼다가 다시 들어와서 수술 끝에 여기 있기 때문에 가만히 바라보면 개인 눈물이 납니다. 이게 경복궁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금 우리가 이제 로비에 전시되기까지는 정말 여러 한 100군데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미술관은 어떻습니까? 가천에도 있고 또 경복궁에도 있고 또 우리 그 덕수궁에도 있고 또 청주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공장을 뭐 이렇게 활용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국가적으로 중앙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이 생김으로 있어 선진국, 진정한 선진국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는데, 지역적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적이라는 게요, 우리 1995년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이 됐잖아요. 경쟁적으로 이제 박물관, 미술관이 얼굴이 있다 생각해서 그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세워냅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지역마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경쟁력을 내세우다 보니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나주시형 듀얼라이프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그 개발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뮤지엄이 창구가 돼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의 지자체 그 자체가 지금 이 키워드가 바로 듀얼라이프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지역은 여기는 그래도 12만이라는 인구가 그래도 혁신도시로서 뭔가 가능성이 보이지만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정말 죽어있는 도시입니다. 몇 도시 아니고서는 정말 그 사람이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와 같이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쏠려 있고 서울의 집중 현상, 부산의 집중, 강주의 집중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야지 비로소 그 균형을 잡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듀얼라이프 정책이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장기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서로 간의 유대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계속 머물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머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싹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듀얼라이프 정책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 간 경제적으로 예전의 정책은 제로섬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그것을 피해 나갈 것만 이렇게 걱정을 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뭔가를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반복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자면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붕 없는 박물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고주하는 두 지역 살기가 듀얼라이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정부 차원에서 지방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인구 소멸 정책에 있어서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이 나주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 다른 지역은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와 같이 각 지역의 듀얼라이프 정책으로서 어떤 큰 중심을 갖고 나아가면서 성공적인 데도 있고 그러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하자면 그저 우리 윤병태 시장님처럼 500만 관광객 좋습니다. 그렇게 끌어들이면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500만을 끌어들였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머물게 할 수 있는 것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500만이 온다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오게 할 것인가, 여기에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전개한다면 그분들이 좀 더 이 지역을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목을 갖고 바라볼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냥 500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의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도시 브랜드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짜 박물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말했던 그냥 전시 진열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레저까지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휴식으로서의 가능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한 것이 바로 박물관, 미술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선 선진국형의 곳에서는 그 중심의 축에는 바로 박물관이,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축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는 것이 우리 관광객들의 어떤 호기심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의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정책이 바로 듀얼라이프고 그 대안으로서, 플랫폼으로서 박물관, 미술관 정책을 보다 깊게 생각해 보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그 나주시형 듀얼라이프 플랫폼으로서의 뮤지엄 도시 만들기, 지붕 없는 도시 만들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외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고 혁신 도시로서의 생태 공간이라든가 또 에너지 공대가 나오면서 세계적인 어떤 그 에너지 공대로서 탈바꿈하려고 노력한다든가 그리고 영산강을 띄고 여러 생태 공원을 형성하려는 그런 것도 매우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병태 그 시장님께서는 500만 그 관광객 유치를 자신 있게 지금 23년부터 전개했죠. 22년에 이제 회장이 시장이 되시면서 이렇게 전개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연임을 하신다면 더욱더 이제 2030년까지 어떤 프로젝트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세운 것들이 그렇죠. 밑에 시장님께서 나주제고 영산포 해육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이와 같은 여러 번역을 막 만들어서 지금 그 명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주대교고 여기 그 체육관이고 이거 전망대고 생태 늪지죠. 그리고 이거 드들감 주변이네요. 이게 나주호고 그렇죠? 이런 곳들은 제가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좋은 곳을 갖다가 좀 더 단장해서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명소로 분명히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적으로 개발하자는 건 아니고 또 관료적으로만 이렇게 개발해서는 또 안 됩니다. 간에 맡겨놓으면 그 관적인 어떤 이상한 어떤 그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거하고 관적인 거하고 그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시너지를 낼까?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큰 그 관공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물론 위험 있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동선을 보면은 정말 관료적입니다. 한 사람이 해도 될 것 5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공간 활용에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안 어울리는 그런 공간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자연에 어울리는 것, 이 나라에 그 나주에 어울리는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잘 만들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나쁘지 않지만은 정말 나주의 역사를 알고 주변 나주 생태적인 것을 알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비로소 이렇게 그 자리에 맞는 어떤 그 박물관, 미술관, 생태공원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한데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게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잊고 가는데 분명 나주시는 천년의 그 목사보울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은 하나하나 개발하는데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이 같이 생각하고 학계가 세미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정책으로서 전개해 나간다면 비로소 우리가 요구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지금 제가 다운받았는데요. 영상각이 정말 깊습니다. 아주 긴 곳인데 여기를 갖다 이제 개발을 생태공으로서 전략적으로 해나가는다는데 정말 흥분되는 그런 자리고, 또 여기 그 혁신도시로서 에너지 공과대를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닌 벌써 포항공대를 앞지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위치에 접했다면은 앞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가 분명 만들어지리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목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 둘러봤던 것이고요. 나주석이라든가 나주 목사가 기거했던 관아라든가 나주 그 천이잖아요. 이런 참 재밌고 아기자기해요. 이 천도 무시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주 그 역사도 오래됐더라고요. 이런 공간을 갖다 무작위적으로 앞으로 개발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막심합니다. 여기 어딥니까? 향교잖아요. 오늘 향교를 가봤어요. 전국에 이런 향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좋고 저 은행나무가 그냥 그렇게 무수하게 자라대도 나는 뭐 향교는 항상 은행나무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아름드리 그 은행나무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랑하고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곳들에서 프로젝트들이 나주하고 또 쌀이고요. 그렇죠? 나주 그 평지가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 보성이라든가 일본인들이 왜 이쪽에 좀 더 애착을 갖고 이쪽을 갖다가 많이들 포진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주 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자부심으로 삼고 좀 더 먹거리도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둘러봤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둘러봤는데요. 참 열심히 했죠. 아침에 가가지고 우리 윤태석 박사님하고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나주극장하고 나주정사박물관하고 나주정리소 또 향교 다 둘러봤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공간이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박물관 미술관의 전국을 다니면서 13년 평가를 했고 심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박물관협회에서 문가부 보고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전국 박물관 미술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하면서 전국 박물관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것이 단점이 있고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열의를 갖고 개발해 나가지만 우리는 가격도 없이 무시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잠사 그쪽의 공간이 정말 훌륭한 곳인데 그것은 그렇게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걸 개발하고 건축하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쳐지면은 다시금 탈바꿈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과거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한 다음에 새롭게 리모델링 나가야 될 필요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 마침 그 정민소에 있는 옛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나주시장님이 그것만큼은 그대로 복원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한숨이 푹 쉬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있는 청년의 어떤 그 목사 고을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면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알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나주 장사공장이나 나주 정리소나 나주 남평주주장 우리 윤 박사님께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모색해 나가고 있는데 이 남평 주주장도 일제 반정기 때 만들어졌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까부셔서 탈바꿈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노후시설을 사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을 애착을 갖고 주민들과
또 이렇게 시의하고 함께 하시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주극장 여기 그 인터넷상에 있더라고요. 이랬는데 지금 가보니까는 이렇게 막아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리모델링 될지 완전히 이노베이션 될지 막 이렇게 궁금하던데 옛 정서가 그대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부는 어떨지 몰라도 외부 공간만큼은 그와 같이 조금의 어떤 힘이 들더라도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사하고 나주 전미소구 그리고 남평 주조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공간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남 일이거니 하지 마세요. 시의 일이거니 하지 마세요. 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전개하는데 공청회라든가 이런 나가셔가지고 제안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수렴되도록 관심을 갖고 한다면은 감히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개발에 난공사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세계에서 모든 주요 도시들은 특히 선진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차 산업, 2차 산업이 이제 퇴색되고 3차 산업이 전개되면서 지금 4차 산업까지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요 도시들이 다 탈바꿈됐어요. 그런 문화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잡아요. 우리는 너무 단기적으로 빨리 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해가지고 자기 성과를 위해서 뭔가를 내세우려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떤 그 관에 있는 분들이 자기 성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연임을 하고 또 바톤을 이어받는 시장이든 뭐 군수든 구청장이든 이런 분들이 멀게 보면서 하나하나 개발하고 바톤을 이어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서울의 인사동에서 자주 이제 연구소가 있어서 그날도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도 서울에 오면은 그동안 이 공간이 송영 공간이 그 대한항공 자리예요. 그 전에는 일제 강점기 때는 가려져 있던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송영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은 한 110년 되는 것 같아요. 딱 듣고 보니까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 체증이 확 내려가 버리는 것 같아요. 바로 경복궁을 이렇게 가서 동문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고 과천에 있는 그 현대미술관은 대분관으로서 서울에 뒀잖아요. 거기를 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이걸 만듦으로 해가지고요. 서울시가 대한항공을 타가지고 송현 여기에 잘못 이렇게 됐는데 공원이 됐는데 이런 한 공간에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서 우리가 모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심장부에 생겼다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말했듯이 춘천만 국제 생태 공원이고요. 요런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23만 평에 이렇게 포진됐는데 세계적인 이제 명품 도시로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저는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기를 다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그 영산강 일대도 이와 같이 탈바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요. 서대문구청 아래 홍제천인데요. 여기도 한 번씩 다 멈췄다 가더라고요. 여기를 다 멈추고 이 안산시도 그리고 이런 인공폭포를 만들어놨는데 단지 인공폭포로 만들어놨는데도 많은 사람이 적고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야 여기 이제 고성으로 가는
진부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메바이라고 여기가 없었을 때하고 있었을 때는 천지간 차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아래에 카페에 머물러서 멈춰서 있다가 진부령을 건너가지고 야 하고 탄성을 부르면서 가요. 이거 단지 그냥 인공폭포로 내렸을 뿐이에요. 사람들의 그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떠냐면은 포천으로 가는 고물이라는 곳인데 우리 그 산천 호수처럼 정상에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분수 하나만 났을 뿐인데 사람들이 장사진을 쳐요. 이 분수 하나만 갖다 놨는데 여기에다가 없었을 때하고 있었을 때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천혜의 어떤 생태 공원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57만의 영산강의 그 자전거돌이 뭐 300리 그 자전거리만 만든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어떻게 새롭게 조성해 나갈 것인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갖다 놓은 이유가 단지 분수인데 단지 폭포인데 이곳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가족과 환한 웃음으로 차 한 잔 마시고 국사한 것을 먹고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나주평야는 보니까 애들로서 산들이 자그마한 산들이 다 이렇게 꽂힌 데 있고 어디를 봐도 지금 풍경이 너무 아름답더란 말이에요. 평원이 있고 그 끝자락에는 작은 산봉원이더라고요. 배산 임수가 완전하게 잘 이끌어져 있는 데가 바로 나주평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예?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전작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지금 혁신도시로서 뭐 이런 그 한국전력이 들어서고 여러 그 대기업들이 들어서고 하는 거 좋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세고 우리가 여기 12만이 되기 전까지는 7만까지로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낙후됐다가 다시 기사회생해서 12만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만, 30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각오를 해야 될 것인가. 그저 지역이라고, 그저 지방이라고 멀리 떨어졌다고 이게 아니라 한 번 오면 여기 정착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좀 호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이 문화 예술을 갖다가 무장시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인상 있게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프랑스 니키르 생파리 그 파리에 있는 공원에 가보면은 그냥 이 작가의 작품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장사진을 치더라고요. 생파리의 어떤 공원에 가보면은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색을 가리지 말고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작가라면 전국에서 대표할 만한 작가라면 과감하게 그냥 모셔다가 여기에다가 조각공원이든 또 전시든 이렇게 유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잠재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현물물에만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는지 다시 찾게 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공원을 이분이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곳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았다는 것을 제가 한 예로서 생파를 갖다 놓았고요. 자, 구사마 야휘 잘 나가는 작가입니다. 일본 작가. 이 작가의 평면 작업도 뭐 50만, 60만 막 들었는데 그분이 만든 이런 일반 상품도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체말로 환장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러고 뉴욕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문화상품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 아이들은 더욱더 좋아하는 그런 동그란 땡으로서 무장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를 갖다 주목하게 되고 이분이 어떤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면 한 번쯤은 다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경제정서미술관에 이제 경희대 교수로 있다가 간지가 7년 딱 근무하고 12월에
2023년 12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정년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65가 넘으면 퇴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퇴임을 해서 지금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7년을 이렇게 경제정선미술관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정선미술관은요, 강서구하고는 깊은 인연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경제가 태어난 곳이 우리 그 청와대 뒤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 북악산 밑에 지금으로 따지면 청운동 19번지가 그분 고향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종로구에서 그 경제미술관을 이렇게 개관을 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형국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1995년부터 지자체가 이렇게 독립해서 각 지역마다 생각을 달리하면서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기네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겨대면서 만든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간에 또 지역 간에 싸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스토리인데 왜 너희들이 쓰니? 또 여기의 역사인데 왜 너희들의 역사라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시비가 붙고 그러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좀 그 역사 자료를 찾다 보면은 서로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정선이요, 강서구에서 활동한 것은 이제 65세부터 70세 거기서 구청장을 했어요. 구청장을 이제 현령을 한 거죠. 근데 가장 또 활발한 그 전성기의 어떤 그 작업을 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경교명승첩이라는 지금 강서 간송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그 화첩이 대단한 화첩입니다. 보물로 갖고 있는. 그래서 마땅히 거기서도 경제미술관을 차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종로구에 만들어질 것을 강서구에 만든 겁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든 과정에서 거기에 그 문화원장이 20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이제 아웃해야 됐는데, 거기에 김병희라는 그 사업하시는 분이 거기에 허준박물관을 만들고 경제미술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관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희한한 사람으로 여겼고,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노크를 하면서 사제를 털어가면서 그것의 어떤 그 방향을 높이고, 간송의 최한수 그 학예 실장을 갖다가 찾아가서 그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9년 4월 23일에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에서요, 여러분들이 노력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많은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 경제정선미술관이 탄생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주시고, 이 교과서에서 다 봤죠? 어느 화첩에든 봤던 216호, 이게 216호고요. 이게 217호입니다. 이게 인왕제색도고요. 이게 이제 금강전도죠. 이게 59세 때 그린 거고 76세 때 그린 겁니다. 이와 같은 대단한 교과서에 나오는 국보 216호, 217호의 작품을 그린 사람이 바로 경제정선인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앞서 얘기했던 65세부터 70세까지 그렸던 것은 이와 같은 경교명승첩, 우리 그 경교라는 게 한강입니다. 예, 한강을 쭉 올려서 행주산성부터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두물머리, 양평에 그 양수리 있죠. 두물머리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 화첩에 나온 그림을 이와 같은 그림들을 그렸던 것이죠. 이것이 보물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강서구에서도 이렇게 미술관으로서 이렇게 개관하게 된다는 것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곳 많잖아요. 여기에도 유배 다녀가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분들 하나의 그 기리면서 기념관으로 차린다면 다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김병희 그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위와 같이 됐습니다. 167억 8,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뭐 국비 25억 또 시비 198억인가 이렇게 들어가고 998억 들어가고, 그리고 사비 우리 구청에서 들어간 것이요 44억 8천. 이거 얼마 안 들은 거예요. 합쳐서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요 엄두를 못 내요. 이거 두고 건립을 한다는 것에서는 지금 그쪽이 땅값이 엄청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했던 것이고요. 현령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건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2024년이니까 15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초창기 초기 관장이 이소구 관장이라고 그분이 제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경희대에 나오신 분인데 김병희 원장님하고 그 체계를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라든가 수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세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도 쉽게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수집에 있어서는 하나도 작품이 없었어요. 우리가 원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영인본으로 지금 127점이고 진본이 27점입니다. 이렇게 27점이라는 것이 대단한 후발주자로서 간송이 많고 중앙박물관이 많고 경제계, 그리고는 우리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후에 생겼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원화를 모았고, 지금은 박물관 미술관을 이렇게 건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화가 없어도 돼요. 시작은 영인본만 있어도 돼요. 원화를 찍어가지고 이런 놈에서 하나하나 수집해 가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다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유물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스토리만 확실하게 자료만 있어도 지금은 그 박물관이 미술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앞으로 그 박물관 미술관 고울이 되려면은 시가 되려면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작은 것이지만 전시회에서는 국제적인 전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작은 9차원이지만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프랑스에 있는 작가들을 이렇게 전시를 유치한다거나 또 중국, 대만, 몽골 뭐 이런 그 작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초대해서 전시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다른 구하고 차원이 달리하는 그런 미술관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인문학 강좌요. 김영석 그분이 지금 104세가 된 거예요. 그분이 9차원이라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에 따라 다르게 오는 거잖아요. 이어령 장관, 김종규 회장, 뭐 이런 안희준 교수님,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여기 중앙박물관에 계셨던 백이동 관장님도 다른 데서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윤태수 박사가 오는 것이고, 또 거기도 저가 있고 또 김병희 원장님 분이라고 관계성 때문에 오시는 거지, 그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 최광식 장관이라든가 이런 장관들이 그런 1개 9차원의 어떤 명사석학 인문학 강좌에 와서 강연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돈을 그분들은 요즘 유홍준 교수님 잘 나갑니다. 그분이 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막 하다 보니까 뭐 부르는 것이 뭐 값이에요. 막 500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곳이냐에 따라 그분은 그냥도 와요. 강서구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는 데에서 돈의 문제라면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면이 있고 서로 간의 관계가 있고 이 공간이 좋아서 이제 오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런 것이 무시되지 않으니까요. 여기 그 문화원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윗분의 그 명사석학의 모든 분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셔가지고 여기가 명사석학으로 그 강좌를 여는 데 있어서 정말 알찬 호남 쪽, 전남 쪽에서는 가장 알찬 문화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주목하는 것이요. 이제 또 문화원에서 지속적인 6개의 강좌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문화원 차원에서 여러 아카데미가 펼쳐지죠. 어떤 과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 서양화도 있고 동양화도 있고 서예도 있고 또 민화도 있고 막 여러 강좌가 6개가 펼쳐지는데 줄을 섭니다.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그 교육이 전방위적으로 돌아가야지 비로소 살아있는 미술관이 되고 박물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지고 하나의 살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경제미술관의 주목이 되는 건 직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10명밖에 안 하는데 매력적인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58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자기 미술관이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1층에 2분 그리고 3층에 2분이 이렇게 포진하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자리를 메꾸고 그리고 도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슨트도 우리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학생 도슨트, 성인 도슨트 교육을 하면서 그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 그 직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한번 이쪽에서도 정기적으로 도슨트 교육을 해서 좀 차별화되는 그런 그 해설사들을 양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공모전도 합니다. 공모전이요. 내일의 작가 공모전은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합니다. 20살부터 40살까지 그런 작가를 선정해서 상금을 이렇게 1,000만 원 주고 또 부차적으로 개인전을 열어주고 이런 그 제도로서 해서 전통과 현대가 맞물려서 젊은 작가와 나이 든 작가들이 그 공간에 이렇게 처박히 돌듯이 갈 수 있도록 경제가 단지 동양화니까 한국화니까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 않고 서양화도 공예도 조각도 그 공간에서 전시하는 그런 그 모양을 갖추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 남녀노소가 다 같이 호흡하면서 향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드렸던 아카데미 운영이고요. 문화상품 개발도 제가 갔을 때는 무작위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기성 그 문화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선의 정체성을 살리는 어떤 그 가방이라든가 어떤 그 컵이라든가 시계라든가 경제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차별화되고 고급화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그 상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다른 차원에서 그 인사동에 나가도 얼마든지 이렇게 백화점에서 살 수 있지만은 경제만큼은 우리 공간에 와서 살아 이런 그 생각으로서 그 하나를 고급화하고 하니까 그것 또한 효자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의 어떤 문화 상품도 매우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58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학생 도슨트 이것도
지금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부모들이 일부러라도 그런 그 해설 교육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명 뽑아가지고 도슨 교육 자격증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점수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탐방을 합니다. 겸제가 걸었던 것은 전국 8도를 다 다녔는데 전라도는 안 갔고 제주도는 안 갔어요. 그러나 북한까지 다 다녔어요. 이렇게 북한까지도 다녔기 때문에 그 발자취에 따르면 금강산을 필두로 해서 관동 팔경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소요소에 우리가 명설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분이 다 다녔기 때문에 그 발자취에 따라 정기적으로 봄, 가을을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그것 또한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미술관을 찾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이렇게 봄, 가을로 한 차를 빌려 하면은 항상 오바돼요. 그래서 줄서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좀 활성화를 시키면 문화원 차원에서도 분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짧게는 여기 나주시만 해도 좀 명소가 많기 때문에 어떤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미술관이에요. 강서구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되어 있고 수장고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샵이고요. 지금 공간이고 전시장은 일반 2반으로 50평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2반으로. 여기서 기획 전시를 하고요. 상설 전시장은 2층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층에 이렇게 상설 전시장이 있음으로써 언제라도 내빈들이 오면은 여기에 그냥 도슨이 붙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삶과 예술로서 이렇게 그분들을 조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해하는데 쉽게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영상실이 있어서 경제의 일대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일반적이지만 3층에 명사석학 인문학 강좌가 있고, 또 3층에는 따로 대관해서 사용하고, 누구라도 다 대관합니다. 1층은 기획전시로서 전문 프로 작가들이 하지만 3층에서는 일반 작가들, 아마추어 작가들, 또 봄, 가을에 아이들의 어떤 여러 그림잔치도 이렇게 전시하는 곳으로서 3층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카데미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15명 정원이라면은 항시 오버되는 것이라서 제가 애를 먹습니다. 없어서 애를 먹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좀 이렇게 좀 끼워주라고 하는 식의 어떤 형국이 되다 보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려, 그저 동네에 잘 하시는 작가를 섭외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냥 경제력이 있는 분을 모시오고 또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줄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질적 가치를 위해서, 깊이를 위해서 봄, 가을로 이분들한테도 전시를 열어주고 또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MT도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이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게 이제 경제 작품을 우리가 수집한 것이고요. 지금 경제 작품은 이와 같이 500여 점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 많이 그랬죠. 경제가 전국을 누비면서 그랬는데 가장 많은 게 간송이고요. 우리 중앙박물관에 있는 작품이 두 번째로 이렇게 많고 우리가 세 번째로 지금은 많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영인본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은요, 분명히 진본이 없어도 돼요. 교육이 영인본을 가지고 전시가 되고 교육이 되고 상품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인본을 할 때요, 간단치 않아요. 우리 간송미술관에
진보를 갖다 영인하는 데 있잖아요. 한 작품에 300표예요. 비싸죠? 그래도 해야 돼. 지금은 더 비싸졌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원본을 살려면 기본이 그 평균치가 1억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영인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시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한 여러 다양한 연구까지 진행했을 때 그 가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문화예술 축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공간이 참 좋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협소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침 겸재가 있는 곳에는 궁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겸재 실기대회 하면 몇 명이 나온 것 같아요? 겸재 실기대회를 하면은 청소년이 1000명이 와요. 그러면 학부모까지 오면 한 3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그 구차원의 미술관에 한 5월 그 둘째 주에 이루어지는 전시에 3000명이 온다고 해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먹고 즐기고 돗자리 깔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진행해봐요. 하나의 그 하루가 아주 알찬 그런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차원이라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공모전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인들만 찾아오는 그런 공간, 한국화하는 곳이니까 또 겸재가 그런 진경산수와 실경산수화를 했으니까 이렇게 치워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실경산수화라는 게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뭐냐면은 우리 그 조선시대 중기까지는요 간련산수화였어요. 왜 간련산수화냐면 우리 한문을 갖다 빌려 썼던 것이 세종 때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대에 의해 가지고 그거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사대부들은 사대에 의해서 중국계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했어요. 길래, 흉내, 군내, 빈내, 가래 그 오레이가 다 중국식이에요. 거기에 맞춤식이었어요. 그걸 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박팽년같이 그냥 한글 만들어지면 이것은 아니되옵니다 막 그런 거잖아요.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산수야를 빌려서 그대로 쓴 것이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화법이 어떻고 붙잡는 것은 어때야 되고 그런 것까지도 다 정해있는 간념산서 그런 것들을 따라 했던 것이 조선 1700년까지. 그러나 1700년 넘은 1800년 이렇게 들어서면서 비로소 실경산수화를 그린 거예요. 실경산수화가 뭐냐 하면은 사진기처럼 탁 찍으면은 그대로 나온 것은 실경. 우리나라 산과 강을 비로소 그린 때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인데요. 겸재 정서는 그렇게 실경을 가서 보고 느낀 감정을, 감흥을, 인상을 보고 느낀 것에서 거기에서 엑기스만 주인공을 살리고 에스트라는 지워버리는 그런 형태가 진경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과 강을 그리되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드러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운시키는 그런 방향이 진경산수화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렇게 그랬던 것에서 그분이 이제 한글 창제 못지않는 그런 위상이라고 보는 거고 그 후에 많은 강세왕 이라든가 김웅도라든가 그런 후속 작가들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나라 산과 강을 그렸기 때문에 한국화라는 명칭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양화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관념탐사로 계속 했다면 동양화라고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재가 비로소 한국적인 산과 강을 우리의 기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비로소 한국화가 탄생됐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화수, 올해를 쉬니까 일분들이 반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빠지면은 또 벌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많죠? 이분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도슨트 장면이고요. 서포터즈 여기 우리 많게는 10명, 적게는 5명 해가지고요. 우리 미술관을 PR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PR하면은요 좀 그게 신뢰감을 안 줘요. 그러나 거기 보고 또 기자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객관성을 갖고 했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서포터즈도 이렇게 차별되기 위해서 줍니다. 그리고는 일정 정도 on고료도 줘요. on고료도 주면은 이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운영상의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나주에서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한다면, 지붕 없는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분조차도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인식이 전시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냐면은 그 나주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의식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계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박물관 미술관은 이 정도로 진화됐다는 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박물관 미술관이 우리 그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필요성을 갖게끔 만든 다음에 뭔가를 전개해 나가야 된, 비로소 성공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일부러 갖다 놓았는데, 킹스크로스와 런던을 위한 지역 재생 사업을 갖다 전개할 때 9가지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제가 중요해서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요 9가지는 벤치마킹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 모두를 위한 것이고 도시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활기 있는 도시 체계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지속 가능한 공간이 돼야 된다. 접근성 향상이 돼야 된다. 복합적인 지역 활용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유산의 가치 보존과 활용, 이런 식의 것이 이제 박물관, 미술관, 생태관 뭐 이런 것을 조성할 때 기본 생각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상기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 박물관 미술관을 짓는 데는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런던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아까 볼티모어라든가 보면은 10년, 20년, 30년의 어떤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했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합니다. 말씀드렸던 의식 전환이 2가지로 필요합니다. 앞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의식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요, 앞으로 듀얼 라이프 의식과 정착이 되면 외지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외지인들 딱 들어오면은 정말 타지인들한테 보여지는 이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딱 외지인이라고 선을 긋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듀얼라이프 정책을 위해서는 장기적이든 정기적이든 여기 머무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 이웃이다 생각하고 많은 것에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것을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했던 것에서의 외지인들이 크고 작은 고민과 어려움을 나주 시민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주시의 특별교육과 문화의 체험 프로그램을 갖다가 단기든 장기적이든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편의시설을 이렇게 남과 다르지 않게 줘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타지인에 대한 외지인들의 부착력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에서도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
지금 맞습니다. 그 외지인들에 대한 우리가 그간에 생각했던 거 정착하기 참 힘든 조건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외지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착금이라든가 또 제2의 나주 시민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그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증도 이렇게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위촉장도 주는 정책도 가능하면 실행을 해야 된다는 뭔가를 할 때 있잖아요. 관공서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 학교하고 다 연계해서요 나가야 돼요. 하나의 관공서 일이라고 따로 놀고 학교 일이라고 따로 놀고 문화예술단체라고 해서 따로 놀고 이렇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정말 이와 같은 그 여러 단체들하고 전혀 이질적이라고 여겼던 단체지만은 그 단체들하고 서로 공유해가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끌어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앞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공서, 문화예술단체,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의 협조와 공조를 충분히 이끌어내 가지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담당 부서가 운영돼야 됩니다. 관공서만 맡겨놓으면 있잖아요. 정말 느려 터져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것들. 관에서는 절차가 뭐가 많은 건지. 그러나 그 중간에 관하고 사하고의 중간 지점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 이렇게 세문화도 열어야 되고 관에서 못하는 거 바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일반 그 단체에서 못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도 좋고 우리 그 진행하는 예술 단체도 좋고 같이 이렇게 중첩해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담당 부서가 이 그 나주시에 이렇게 후설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책 도록 만든 거라든가 이런 그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좀 이렇게 힘차게 에너지 넘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설명드렸던 그대로고요. 시설 운영되고 문화예술 역할에 다인적 통합적으로 규율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바람직한 방향이 장점이고요. 너무 서적발간, 도로발간도 관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 지적질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탁 운영해서 좀 더 빠르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고, 세미나 역시 그와 같은 그 부서가 만들어진 하에 전개한다면 좀 더 빠르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품 수집과 보존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집돼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뭔가를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 영인본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역사가 꿰어진다면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괴산에 김홍도 미술관 거기가 역풍 현감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김홍도 기념관을 차린다고 했어요. 유홍준 교수님이 예전에 그 문화유산부에 계셨을 때 그때 그 제안을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실현되지 못했더라고요. 뭐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만 조금 깨어 있다면은 작품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분이 거기 머물러서 그 5년간의 행적을 갖다 기록화해서 스토리를 갖다가 전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추를 다 꿰어차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열어놓고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수집 방법은요, 이제 아직도 잘 몰라서 기탁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기증제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더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의식을 일깨우면서 갖고 있는 집안의 보물급, 유물급을 다 이렇게 수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문화상품 개발도 그래요. 뭐 보니까는 나주시에서 먹거리가 중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주 쌀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쌀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좋다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공업 상업화에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가공식품으로 탈화품해서 이렇게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면은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그래요. 이제 아까 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스폰이 있었고 기증이 있었고 또 유물까지 이렇게 그냥 내놓는 그런 경우를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울며 불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300만 점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형성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박물관, 미술관, 행정기관의 사람들 있잖아요. 받기만 좋아해요. 그래서 각 기업이라든가 어떤 개인 단체가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가 이렇게 기부를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홍보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 회사를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 차원에서 관 차원에서 미술관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받으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윈윈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기증하면 기탁하면 세금도 감면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노력해야지 결과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폰 문화에 있어서 서로 좀 더 알차게 전개되려면 그와 같은 핑퐁의 어떤 윈윈 어떤 그 제도가 안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대는 문화의 시대예요.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이 가치를 위해서 정말 전쟁이 피 터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이 있잖아요. 한 나라의 문화예술 예산을 커버할 정도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 1995년인가 그게 처음 나왔습니다. 디즈니사 그 픽사하고 쪼이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죠. 그 픽사 그 애니메이션사하고 디즈니사하고 쪼인해서 나온 것이 토이스토리예요. 그게 지금 4편 나오고 5편까지 나옵니다. 5편까지 나오는데 그 한 편이 얼마나 벌리는 줄 압니까? 1조 2천억이야. 한 나라 작은 나라의 예산을 커버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까지 예산이 1조에 불과했어요. 문화예술에. 이제는 조금 넘었을 뿐이에요. 근데 작은 나라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영화 한 편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이 관건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달리는 건 K가 붙은 거잖아요. K가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뭐 K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여러 한류를 이끌어내는 것들은 여러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무장할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그 손흥민이라든가 권연아, 얼마 전까지 권연아, 우리 또 지금 막 화제가 되고 막 그 아버님하고 싸우고 있지만은 박세림, 다 세계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우리 2022년 그 월드컵 신화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이 알려졌어요. 그 전에는 한국이라는 그 존재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물론 그런 그 여러 스타들이 연예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비로소 앞서서 나가니까 우리가 이만큼의 위치를 점하고 뒤따라서 경제도 정치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이렇게 그 나주에서 이렇게 깊게 받아들여서 타의 모범이 되고 또 세계적으로 명소가 되는 그 나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나주시가 진정 문화예술의 지붕 없는 문화예술의 고을이 되고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전라도의 나주는 다른 도시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주 나주에 아주 큰 도시잖아요. 그것도 천년에 마한 때부터 이렇게 지어졌던 마한 변한 진화에서 마한이라는 이 공간에서의 어떤 그 역사가 펼쳐졌던 그 시대는 정말 오래된 겁니다. 그 역사만큼이나 그 유서 깊은 이 그 나주시가 발전 가능성도 다른 그 지역보다는 앞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윤경태 시장을 비롯한 여러 그 문화예술 담당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다시금 지나다니면서 나주극장이라든가 잠사 정리소 뭐 이런 공간이 새삼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다가오면 좀 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많은 것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앞으로 나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 동무가 있어요. 윤태석 박사님이 서울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중앙박물관 박물관 협회 기획실장을 16년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관장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박물관장들하고의 관계성에서 역할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10번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나주시는 더욱더 질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나주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자주 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